1단계 통과자 중에서 면접에 응시하고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의 비율은 58%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수능 최저 충족률의 변화가 수시 입시 결과에 끼치는 영향은 얼마일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만약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된다고 하면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늘어날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신 등급에 대한 것은 얼마가 변화가 될까?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일 겁니다. 이거를 갖다 파악하셔야지만이 실수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작년도는 이렇게 수능 최저가 이랬는데 올해 완화가 되고 내신이 얼마나 올라갈까? 이거를 잘 분석하셔야지만이 바로 이제 대학들이 바라보는 내신 컷에 우리 아이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요소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거를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이런 어떤 분석 자료가 학교 지원 전략을 짜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북대가 발표를 했거든요. 경북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2023학년도 요번에 지원했던 그리고 입시 결과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수능 최저가 한 등급 완화됐었을 때 얼마 정도가 나타나는지를 갖다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수능 최저가 한 등급 완화가 되니까 24% 정도가 수능 최저 충족률의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대, 치대 역시 내신 등급에 대한 부분들이 한 0.12 등급이 상승하는 효과, 이런 효과를 갖다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유사한 것이요.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도 2023학년도 입시에서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두 한 등급씩 완화됐죠. 완화됐는데 보면은 대부분이 얼마냐면 20에서 22% 정도까지 수능 최저를 갖다 충족한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내신에 대한 변화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한 등급씩 완화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 20% 정도가 수능 최저 충족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내신 영향을 끼쳤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난 통계 자료를 갖다 오늘 좀 자세히 좀 분석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보시면은 우리 아이의 지금 내신과 작년에 입결은 어땠는데 이것이 수능 최저가 완화됐었을 때 지원 가능 학과의 내신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판단하시는데 어떤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한번 의대와 그다음에 고대에 대한 수능 최저 완화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의대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죠. 그러니까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은 4모죠. 그다음 탐구 평균인데 일괄합산 방식이죠. 근데 전체 지원자의 얼마가 35%가 충족을 했죠. 근데 고대 학업부수 같은 경우는 4모인데 학교가 발표한 67.9%입니다. 1단계 통과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1단계 통과된 학생들 중에서 면접 응시율이 86%였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응시율이 86%였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 60.9%였으면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이제 수능 최저를 갖다 충족한 비율은 한 58%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면접을 안 왔다는 얘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수능을 너무 잘 봐서 안 온 경우도 있겠지만 오히려 수능 최저를 갖다 수능 못 맞췄기 때문에 안 온 경우가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1단계 통과자 중에서 면접에 응시하고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의 비율은 58%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경북대 지역교과죠. 3합3의 탐구 절사였는데 충족률이 29.4%. 이것도 일괄합산이죠. 전체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비율이 이제 29.4%였다. 그래서 상위권 의대와 국립대 의대, 이런 의대의 어떤 충족률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갖다 가늠하시는데, 비교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경북대 의대라고 비슷하거나 조금 밑에 있는 대학인 연대미래죠. 연대미래 같은 경우는 2021년도 학교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연대미래는 뭐죠? 국어, 영어, 수학의 탐구원, 탐구도 5개 과목이죠. 5개 과목 중에 4합5입니다. 교과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19%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대미래 학종 같은 경우는 4합5, 높은 편이죠. 물론 이제 고대가 가장 높지만 5개 과목 중에 4개를 선택해서 하는 4합5에서 연세대 미래 학종 같은 경우에는 28.1%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 높지 않았죠. 그래서 연대 미래 같은 경우는 항상 수시유월이 자주 발생했던 학교가 연대 미래입니다. 카톨릭대 학교장 추천 전형을 보면 이제 3합4죠. 3합4면은 3합3이나 4합5에 비해서는 어쨌든 간에 완화된 이런
완화된 그 수능 최저죠. 근데 삼합사인데 80%가 뭐냐면 면접 응시율. 1단계 4배수를 뽑고 면접 응시율이 80%였고 수능 최저 충족률이 87.5%였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 통과자 4배수 중에서 면접에 응시하고 수능 최저를 충족한 그 비율을 갖다 합치면 70%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가톨릭 대학교 점수차는 오타죠. 5배수가 아니라 1단계 합격자가 4배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70% 정도가 통과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들에 대한 부분들과 삼합사일 때, 그 다음에 사합오일 때, 삼합삼일 때, 그리고 좀 최상위권 의대야 그 밑에 있는 바로 의대에 대한 충족률을 감안해서 보신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경북대의 이제 이렇게 의치학수의 수능 최저 기준의 변화를 보면 2022년도에 삼합삼 탐구 포함이죠. 탐구 포함인데 절사였고요. 그죠? 근데 이제 2024년도 금년도 입시에서는 삼합사로 완화가 되죠. 그죠? 치의학과 같은 경우는 삼합삼의 탐구 완화에서 삼합삼의 탐구 두 과목에 대한 절사하고 올해 이제 역시 수능 최저가 한 등급이 완화가 되죠. 삼합사로. 수의학과 같은 경우, 약학과 같은 경우도 삼합오 탐구 완화에서 삼합오의 과탐 포함 해서 절사하고 2024년도에 수의학과 약학과는 수능 최저에 대한 변화가 없죠.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한번 보시면 경북대 입학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경북대 입학처에서 요번에 2023학년도에 학생부 교과로 지원한 치과대학의 학생들, 치과대 치의학과의 학생들을 갖다 보면은 지원 인원이 332명이 했는데 통과 인원이 56명이죠. 수능 최저 충족률 통과율이 치대에서는 16.9%였습니다. 높은 편이 아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수능 최저 통과율이 높은 편이 낫죠. 그건 아무래도 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삼합삼이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16.9%밖에 안 됐죠. 근데 올해 삼합사로, 그러니까 작년도 모집 단위와 똑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요번엔 얼마가 됐다? 131명이 됐죠. 그래서 16.9%에서 어떻게 39.5%까지 이렇게 거의 한 24%에 가까운 학생들이 수능 최저 통과율이 증가하는 어떤 효과를 갖다 보인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능 최저 기준과 모집 인원의 변화가 있을 때 한 0.12등급에 대한 부분들의 차이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자료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의과대학을 보세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그러니까 사실 대구 경북 지역에 교과를 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의 일반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 치과대학 보세요. 치과대학 같은 경우도 지원 인원 403명이었는데 통과 인원 63명으로 수능 최저 통과율이 치과대 15.6%죠. 그러니까 일반이랑 비교하면 16.9%하고 15.6% 비교해 보시면 큰 차이가 없죠. 그죠? 의대도 비슷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 통과율이 29.4%였죠. 29.4%였던 것이 올해 삼합사를 갖다 적용을 하면 얼마나 높아진다? 24%가 높아지니까 53.2%였죠. 마찬가지로 치과대학도 15.6%인데 24%가 높아져서 39.7%라는 이런 데이터가 바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의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봤었을 때 교과 등급 변화 예측치가 한 0.13 등급이 어떤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이나 지역이나 수능 최저를 갖다 한 등급 완화됐었을 때 올라가는 수능 최저 통과율이 무려 얼마나 증가한다? 전체적으로 한 24%가 증가했다라는 결과를 갖다 아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교과 지역 의학과나 교과 일반 약학과, 교과 일반 수의학과, 그다음 치의학과, 수의학과, 지역의 수의학과, 치의학과의 학년도별, 그다음에 이제 최저 충족률과 그다음에 평균 등급인데 사실 이게 등급이라는 거에 대한 것은 변수가 있죠. 지원 인원에 따라서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항상 모집 지원하는 인원이 같다고 봤었을 때 지원하는 인원이 같으면 사실은 이제 수능 최저에 대한 어떤 수능 최저 변화에 따른 내신 등급에 대한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수능 최저가 완화되고 또 지원 인원이 많이 높아지고 이랬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인원의 변화에 따라서 또 이렇게 평균 등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낮아지기 때문에 한번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참조하시기에는 이렇게 참조하시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 모 언론에 나온 자료인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뭐, 교과로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의대나 약대나 수의외과나 이런 부분들에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떻게 변했구나라는 걸 갖다 아시기에 좋은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고대를 갖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학교 추천 전형은 3합5에서 3합6으로 바뀌었죠? 2022년도에서 2023학년도에. 근데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 3합6에서 3합7로 이제 한 등급씩 완화가 됐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은 변화가 없지만 인문계열은 다시 한 등급이 더 완화돼서 3합7이 되죠. 학업부 수형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가 2023학년도엔 변화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두 이제 4합8의 탐구 완화로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래 이렇게 바뀌었을 때 학교 추천 전형이 이렇게 한 등급씩 완화가 되었었을 때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 2023학년도 수능 최저가 한 완화됐을 때 약 22% 충족률이 증가하는 효과를 갖다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데이터로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2022년도에는 인문계열 평균이 얼마냐면 수능 최저 충족률이 38.2%였거든요. 근데 이제 2023학년도에는 60.6%로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22%가 이렇게 증가하는 효과를 갖다 보이고 있고요. 평균 등급은 어떻게 되죠? 평균 등급은 1.66 등급에서 1.52 등급으로 얼마가 증가했다? 내신이 한 0.14 등급이 올라가는 이런 인문계열에서는 올라가는 어떤 이런 현상을 나타냈죠. 물론 학과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0.12 등급이 올라갔다는 사실을 갖다 아실 수가 있겠죠. 자연계열을 보시면 2022년도 평균이 얼마가 되죠? 2022년 평균이 44.4%였는데 2023학년도에는 64%, 근한 20% 정도가 수능 최저 충족률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죠. 그러니까 인문계열은 한 22%, 자연계열은 한 20% 정도가 올라갔죠. 20%가 올라가면서 평균 등급에 대한 어떤 차이들을 갖다 보면은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평균 1.52 등급에서 평균 등급 1.47로 한 0.05 등급이 올라가는 이런 효과들을 갖다 나타내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수능 최저의 완화가 반드시 내신에도 일부는 영향을 끼칠 거고 당연히 수능 최저 충족을 갖다 하는데도 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수능 최저 변화가 없는 학업부 수형 전형의 경우에는 자, 이제 항상 제가 이제 학생부, 그러니까 1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어. 그럼 제가 항상 중요한 게 학생부에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고대나 이런 데를 지원해 보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 면접 응시율이 2022년도 인문이 64.5%였고, 수능 최저 충족률이 41.2%였어요. 그럼 실질 경쟁률이 얼마? 26.5%죠. 올해는 이게, 작년에는 이제 6배수였죠. 6배수가 되니까 얼마가 되죠? 6배수가 되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이제 1.5대 1 정도 되겠죠. 근데 2023학년도에는 수능 최저의 변화가 없었죠. 그런데도 조금씩 올라갔죠. 그러니까 면접 응시율이 64.3%였고, 수능 최저 충족률이 45.3%에서 29.1%입니다. 그럼 30%라 보고, 그건 작년에 6배수였죠. 6배수니까 1.8배수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죠? 충원율이 있었죠. 그러니까 충원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2022년도나 2023학년도에 충원율을 감안하면 굉장히 다수의 학과에서 뭐가 하나 생겼다? 다수의 학과에서 바로 2월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고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35개 학과가 그래서 2월이 발생을 했죠. 2월이 발생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상당수의 학과가 바로 인문에서 나왔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면접 응시율과 수능 최저 충족률이 같다고 했었을 때 1단계가 5배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인문은 얼마가 되죠? 5배수가 되면 1.5배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단계 5배수에 실질 경쟁률 29.1%를 계산해 보면은 얼마가 된다? 1.5배수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충원율이 50% 넘으면 대부분 다 붙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 물론 1단계 합격하는 것이 더 힘들겠지만 그래도 1단계만 합격할 수 있는 어떤 내신과 비교과를 가졌다고 한다면 수능 최저만 맞추면 고대 학업부 수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신에 대한 부분들의 작년도 내신 컷들을 갖다 보고, 그렇죠? 내신 컷들을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수능 최저의 어떤 완화로 인한 그 내신 등급, 그렇죠? 인문은 아까 0.12였고, 그 다음에 자연은 0.5 등급 정도가 0.05 등급 정도가 됐죠. 그거를 감안해 갖고 한번 지원 전략을 짜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좀 예측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2022년도에 실질 경쟁률이 39.4%였으니까 6배수일 때는 얼마였죠? 2.4배수였죠. 작년에도 43.4%였으니까
작년에 2.5배수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문 쪽에 더 많이 이제 수능 최저, 그러니까 수시 2월이 발생했고 자연은 덜 나왔죠. 그런데 자연도 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수시 2월이 나와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이제 올해는 몇 배수가 되죠? 5배수가 되면 43.4%라 하더라도 5배수가 되면 얼마가 되죠? 결국 2.1배수 정도밖에 5배수 중에서 2.1배수만이 면접 응시와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통과해서 통과된 인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충원이 있죠. 특히 고대 같은 경우 충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충원이 사실 100%만 생긴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다 붙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 학업부 수형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신이 우리가 수능 최저 변화로 인한 그 내신에 대한 변화, 그죠? 그 다음 내신에 대한 변화, 수능 최저에 대한 변화로 수능 최저 변화로 인해서 수능 최저 충분히 올라갈 테니까 거기에 따른 내신에 대한 변화를 갖다 한번 예측해 보시고 그 정도의 내신에 들어간다. 작년도 대비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를 갖다 내가 비교과가 좋아서 1단계는 뽑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만 맞춘다고 한다면 실질 경쟁률이 충원률까지 따지면 제가 보기에 한 1.5대 1도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1단계에 합격하는 것이 학업부 수용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수능 최저 변화에 따른 내신 등급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입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짚어봐야 되고 지원 학교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시는 그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분석하셔서 마지막 학교 선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